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우희입니다. 요즘에 계속 유튜브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아직은 구독자도 얼마 없고, 많이 보는 분들이 없어서 편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상가 투자를 제가 하면서 예전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었죠. 가지고, 어떤 이야기냐면 전문가한테 추천을 받고 덥석 상가를 매입했는데 굉장히 낭패를 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한 201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약간 상가 이쪽 투자에 약간 미쳐서 맨날 임장 다니고 글도 매일 쓰고 막 정말 열심히 다닐 때였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다음에 이제 행복재테크라고 지금 굉장히 큰 카페죠. 거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글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때 뭘 썼냐면 공시를 빼는 법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공시상가를 빼는 그런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뭐냐면 상가를 이제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는데 받자마자 1년 지나고 나서 매입하고 나자마자 1년 지나고 바로 이제 원상복구하고 나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그 이후에 9개월, 거의 9개월째까지 공실로 가다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입 금액이 7억 원이었어요. 7억 원. 그리고 임대료가 그 당시에 4억에 400만 원 나오는 물건이었고요. 위치는 강남 선능역과 한티역 사이에 있는 대형 마트가 있는 2층에 있는 상가였어요. 근데 2층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대기업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 객장이죠. 증권 객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가지고 이분이 이제 상가 투자에서 전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분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받은 걸로 뭔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애기가 이제 갓난 애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유명하다는 유명인, 지금도 그분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한테 이거를 추천을 받아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1년 있다가 이제 나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물건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당연히 안 샀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들어와 있는 업종 자체가 증권회사 객장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이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은행 거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미 거의 한 2, 3년부터 객장을 굉장히 많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은행들도 많이 정리하고 있죠. 객장을 정말 많이 정리해요. 그러니까 지상상가에서 우량 임차인이었던 어떻게 보면은 주식 객장, 증권 객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이걸 좀 임대 빼는 걸 도와달라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이 원상복구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또 부동산에서도 막 붙여놓은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조금 도와줘 볼까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인근의 부동산에 내놓고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업종을 한번 추천해주고 막 했는데도 쉽지 않았던 게 여기가 2층 상가인데 사이즈가 20평이면서 월세가 400만원, 4억에 400. 그러니까 20평에서 뭔가 400만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어요. 저는 이제 잊고 있었죠. 아, 쉽지 않았나 보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와서 영어학원으로 임대를 놓게 되는 거죠. 거의 공실 14개월 만에 영어학원으로 임대를 놨는데 5천에 200으로 임대를 놓게 됩니다. 이 물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좀 이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증권회사의 영업소가 감축을 막 시작해서 절정에 이뤘던 시기들이 2011년 그리고 보통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그렇고요, 증권회사도 그렇고 5년마다 보통 재계약을 해요. 근데 5년 이후에 1년씩 이걸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1년씩 한 이유는 뭐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떤 트렌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5년씩 계약을 하는 이런 패턴도 중요한데 1년씩 계약을 했다. 뭔가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놓고 봤을 때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분은 그 7억을 선뜻 주고 이 상가를 매입했던 거는 4억에 400만 원이라는 그런 안정적인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게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5천에 200으로 훅 떨어진 거는 가치가 거의 뭐 얼마예요? 이거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강남이라는 곳이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이제 거기에 맞춰 가다 보면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 서울보다도 수도권 쪽에 그 임대 수입이 훨씬 더 괜찮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이게 비싸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신도시 상가들이 그 임대 맞추기가 어려운 게 분양가나 이런 거 대비해서 임대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가 책정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창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매출액을 3일의 매출액으로 임대료를 못 낼 거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보다도 가급적이면 구도심 상권, 어떤 상가의 리스크라고 봐요. 주변에 상가가 더 생길 수 없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는 막 계속 생겨. 공시 너무 많아.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아무튼 이 물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전문가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건 그 전문가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어떤 노하우를 좀 얻자고 하는 거지 전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물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임대 나가고 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마음이 좀 짠했어요. 오늘 그 강남의 2층 상가 살펴봤어요. 전문가의 말만 믿고 그냥 무턱대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일반 매매로 이제 그런 상가를 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최소한 업종의 트렌드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아까 그 2층 상가의 20평 임대 선뜻 그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대료가 보증금 4억에 400이라는 이제 그게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5년 계약하고 1년씩 연장되는 그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 현황도 볼 수 있으면서 이 업종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임차인이 계속해서 여기 머무를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현 임차인이 많이 나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임대료를 파악하는 기준은 어떤 거에 되냐면, 지금에 있는 임차인이 만일에 임대료가 적게 있을 수도 있고 좀 높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임차인이 지금 나갔을 경우에 그 다음 임차인이 얼마나 임대료를 내면서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게 그 상가의 제대로 된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물건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20평이라는 사이즈, 보통 1층은 10평 미만, 2층은 20평, 3층은 30평, 그 사이즈마다의 그게 있어요. 근데 사실 20평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1층은 그 로드샵 개념이기 때문에 1층은 그런 게 많지만 2, 3층 올라갈수록 최소한 30평 이상은 돼야지 뭐 학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병원 한 35평 이상 기본적인 사이즈가 나오는데 조금 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걸 좀 알아두면 최소한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물건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전문가들만 믿지 말고 전문가들을 좀 잘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잘 접목해서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항상 기회도 있고요, 위험 요소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분이 임대로 잘 받으면서 잘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